1955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심수봉의 집안은 대대로 국왕 명인을 배출한 집안이었고, 그녀는 신민경이라는 본명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후 가정사와 개인사로 서산과 서울, 인천 등을 오가며 초중학교 시절을 보내야 했고, 인천 인화여고를 졸업했다. 그리고 197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심수봉은 레스토랑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던 중 우연히 피아노 연주자로 특별한 파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박종규의 눈에 들어 몇 차례 연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대통령이던 박정희와 첫 대면을 하게 되었다. 1978년 그녀는 대학가요제에 그때 그 사람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를 가수로 알릴 때까지 신민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고, 가수 데뷔를 앞두며 신민경에서 심수봉으로 개명했다. 그리고 심수봉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버린 1979년 10월을 맞이하게 되었다. (1979년 10월 26일) 아침, 집에 있는 심수봉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 전화는 당일 오후 5시 30분까지 기타를 준비해 나올 수 있냐는 중앙정보부 의전 과장 박선호의 전화였다. 박선호의 말에 심수봉은 저녁 쇼 프로그램 일정을 이야기했고, 박선호는 자기가 해결할 테니 시간을 내어달라 부탁했다. 그리하여 심수봉은 약속 장소인 메저 호텔로 향하게 되었고, 기타를 준비해달라는 박선호의 말에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호텔에 도착했다. 그녀가 도착한 호텔 입구에는 박선호의 차량이 심수봉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다른 여성 한 명이 차량에 타고 있었는데, 그녀는 심수봉과 운명의 시간을 함께 보낸 신재순이었다. 궁정동에 도착한 심수봉은 현장에 있던 일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 각서를 작성한 후 경호관의 안내에 따라 온돌방 형태의 만찬장으로 이동하였다. 그녀가 안내된 만찬장에는 4명의 중년 남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계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경호실장 차지철, 그리고 대통령이던 박정희였다. 심수봉은 노래를 시작했고 분위기는 무르익어갔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심수봉의 기타 연주로 신재순이 노래를 하려던 순간,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재규의 총구가 차지철의 오른팔을 향했고, 이어 김재규의 총구는 박정희를 향하고 말았다. 그 순간 그들의 만찬은 사상 초유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변하고 말았고, 심수봉은 역사의 증인이 되어버렸다. 이후 심수봉은 신재순과 대기실로 피했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으며, 밖에서는 박선호의 명령에 따라 현장을 수습하는 총성이 들려왔다. 이후 총상을 입은 박정희는 김계원에 의해 국군 서울병원으로, 김재규는 별관에 있던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와 함께 육군 본부로 이동했다. 궁정동에 남은 김재규의 부하 박선호는 신재순과 심수봉에게 수고비로 20만 원씩 건네며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뒤 경비원을 시켜 두 사람을 호텔로 이동시켰다. 11.6 직후 가수였던 심수봉은 어두운 역사의 증인이 되어 법정에 자주 드나들며 그날을 기억해야만 했고, 요주의 인물이 되어 감시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심수봉은 11.6의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고자 지인들로부터 우연히 전해들은 한도사라 불리는 심령술사를 만나 치료를 받으며 의지했고, 그들의 관계는 동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동거인 한 씨는 요주의 인물인 심수봉을 만났다는 이유로 서빙고 분실에 심수봉과 함께 끌려가게 되었고, 심수봉은 자신과 함께 살던 한 씨가 바로 옆방에서 고문을 받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었다. 이후 한 씨와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며 풀려나는 듯 했지만, 신군부에 의해 정신병원에서 한 달가량 갇혀 있어야 했고, 병원에 있던 기간 심수봉은 매일 맞은 약물로 인해 약물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한 달 후 그녀는 정신병원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술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힘든 시간을 버텨야 했었다. 이듬해인 1981년 그녀와 한 씨 사이에 아들이 있었지만, 한 씨는 심수봉을 배려하며 살아가지 못했고, 그렇게 첫 번째 남자와 이별하고 말았다. 그리고 같은 시기 방송 출연 금지까지 당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심수봉이 TV에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박정희와 11.6을 떠올릴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렇게 방송 출연에 금지된 심수봉은 생계를 위해 밤무대를 돌며 노래를 해야 했고 1982년 영화에 출연해 주제곡을 부르며 재기를 꿈꾸어 보았지만 공교롭게도 그녀가 부른 주제곡의 제목은 순자의 가을이었다. 심수봉이 부른 순자의 가을은 당시 영부인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고 말았고 그 노래는 가수 박미가 제목을 변경해 부른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였다. 1983년 방송 출연이 금지되어 밤무대를 전전하던 심수봉은 자신이 출연하던 밤무대의 사장과 가까워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딸을 출산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4년 심수봉의 방송 출연 금지 조치는 해지되었다. 발표한 곡들이 히트해가며 재기에 성공하는 듯 했던 심수봉은 1985년 무궁화라는 곡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곡은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지곡이 되고 말았다. 이유는 무궁화의 노래 가사 중 포기하면 안 된다, 눈물 없인 피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대중을 선동하는 내용이란 점에서였고 그렇게 그녀는 또다시 방송에서 모습을 감춰야 했었다. 이후 심수봉은 사랑밖엔 난 몰라 등을 발표하며 가수로서의 존재감을 알리기도 했으나 1992년 그녀는 6년간 지속된 두 번째 결혼에서 성격 차이로 또 한 번의 이혼을 하게 된다. 이듬해인 1993년 홀로 살아가던 심수봉은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맡게 되며 현재 남편과 인연을 맺게 된다. 당시 프로그램 PD였던 심수봉의 현재 남편은 일 때문에 심수봉에게 잘해주었는데 심수봉은 PD의 배려를 자신을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착각했고 그 PD에게 고백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음을 얻기 위해 노래를 한 곡 만들었는데 그 곡이 비날이라는 곡이었다. 1995년 심수봉은 현재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고 자녀들과 남편과의 갈등이 있긴 했지만 남편의 헌신과 심수봉의 노력 끝에 그녀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다. 독특한 음색으로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던 심수봉. 그녀는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11.6이란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고 말았고 11.6의 목격자로 역사적 사건의 증인으로 힘든 개인사를 버티며 살아왔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을 버텨온 그녀는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로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